자, 8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에 이 q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어떤 설명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q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니까 이 친구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이 상황에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몫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문장을 통해서 이 fx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맞죠? 마지막 구하라는 게 f2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할게요. 2 대입하시면 여기에 x-2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2 대입하면 이 친구가 0입니다. 맞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입하시면 4가 되겠고 얘는 0이니까 이 네모 박스가 뭔지 몰라도 되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고 플러스 1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인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고요. 다음 줄 보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 안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해설 강의니까 다 써드릴게요. 자, fx를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고 할게. 그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야. 이 개념은 알고 있다는 가정을 갈 거예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인데요. 그 친구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파란색으로 쓸까요?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는 이 친구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곱하기 목 qx2x라고 쓰고요. 그때 그 나머지가 뭐라고? ax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여기에 1창이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b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차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미지수가 두 개 있고 아무튼 못 구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나눴다라고 페이크를 주는 건데요. 파란색으로 나눴다고 생각한다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2차 꼴이니 우리는 이 주황색 이 물결 친구를 파란색으로 한 번 더 나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파란색으로 나눠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여기 지금 ax의 제곱 있으니까요. 여기 몫은 a라고 써주시고 근데 이 첫 번째 줄에서 fx를 파란색으로 나누었을 때 실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예, 진짜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맞죠? 마지막 구하라는 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네, f-1 구하라는 거고요. 내가 구할 답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요게 다 없어지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다고 생각한다면 a 더하기 b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답은 a 더하기 b고요. 우리는 a 값이랑 b 값을 천천히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결과 요 빨간색이랑 서로 같아야 하는 거겠고, 그치? 그럼 이게 1차항이 없다라는 게 제일 강력한 친구니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셔도 되는데 1차항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얘가 없어져야 됩니다. 맞죠? 없어져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x가 돼야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b만 구하면 끝나요. b는 여기 상수항이기 때문에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3이니까요. 이 친구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서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7과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해서요.
B가 잘못 봤다는 소리는 A랑 C는 잘 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은 B는 잘못 본 상황에 대해서는요, 두근의 곱은 잘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두근의 곱 갈게요. A분의 C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21이네요. 마이너스 14구나. 둘이 곱하면 14. 이렇게 되셔서 네, C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4A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 다음 두 번째 봅니다. C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이번에. 그러면 당연히 A랑 B는 잘 봤다는 소리니까 얘는 두근의 합으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그 친구는 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 빼기 3분의 1 이러면 되겠다. 두 개 더한 거.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주면 B는 3분의 19A가 되겠어요. B는 3분의 19A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C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9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4A는 0 이렇게 되겠고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래서 A를 약분시키고요. 그리고 양변에 3을 곱한다고 생각한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19x 마이너스 14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두근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 실제로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수분해 하시면 3일 7인데 여기다가 7 쓰고 여기다 있으면 19가 나와요. 여기다 7 쓰고 여기다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하면 21이 돼서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돼서 근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 두 근은 하나는 3분의 2죠. 여기 지금 보시면 3분의 2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7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그냥 얘랑 얘랑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얘는 3분의 21이죠. 그래서 2에다가 3분의 21 빼면요. 맞지? 2에다가 그걸 하면 23인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최종적인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11번입니다) f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목자리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됐죠? 얘가 지금 몇 차식인지도 몰라서 차수를 판단 못해요. 이것만 가질 수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2차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1차이거나 또는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1차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음 줄이 힌트입니다. 나를 봤더니 fx는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f2는 0이라는 소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fx 안에는 x 빼기 2라는 인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x 빼기 2라는 인수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x 빼기 2라는 인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으면 여기에도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겠지. 왜냐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을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x 빼기 2라는 인수가 목 자리에 있겠고, 그러면 상수하는 거 아니겠지. 1차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목과 나머지를 1차로 생각하신다면요, 얘는 a, 몰라 이거 뭔지 몰라서 x 빼기 2라고 쓰겠고, 얘도 a, x 빼기 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2로 묶어주면은 fx는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됐죠? 맞죠?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10이니까 0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1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2a입니다. 역시나 이 친구도 마이너스 2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a는 그래서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거라는 게 F3 구하라고 했어요. F3 구해보시면 일단 3 대입하시면 13이 되겠고 3 대입하시면 a가 되겠고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역시나 a가 돼서 14a가 되겠죠. a는 3이었으니까 답은 4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입니다. 이참수 이 친구랑 y는 3이랑 만나는 교점이어서 저 교점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3 이쪽으로 넘겨요.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고 인수분해 하시면 4, 3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3이야. 하나는 마이너스 4고 3이어서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7이라고 그냥 세팅할게요. 저 길이는 7이야.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높이만 구하면 끝납니다. 여기 맞지? 여기 높이만 구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길이만 구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여기가 3이니까 너의 y좌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y값이 얼마인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 점은 뭐냐면 교점입니다. 아니 접점이죠. 미안해요. 교점이죠. 접점이야. 접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접점의 x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이 이차함수의 y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저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 친구랑 같다라고 한 그 친구의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하는 값일 텐데 판별식까지 갈 필요 없고요. 이리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x 블라블라블라 돼요. 맞죠? 블라블라블라 될 거예요. 그럼 이 이차함수가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a 값 구하라는 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a를 구하라고 하는 소리 없어요. 굳이 a를 구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만으로 완전 제곱식을 구한다면 이거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교점의 x좌표는 1이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죠. 그쵸? a는 몰라요. a 모르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그럼 그 y의 좌표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주황색 높이는 3에서 마이너스 7 뺀 거니까 10이 되겠습니다. 넓이는 7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에서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일단 최대값이 3이래. 이거의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저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겠고 이 친구는 B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A가 미지수기 때문에 0과 1 사이라고 하는 저 범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0에서부터 1까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얘가 뭐 3인지 5인지 마이너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여기가 0이고 얘가 1일 때.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 여기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이 꼭지점이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 범위 있을 때 대충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하셨을 때 0에서부터 1까지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 노란색 부분에서의 최대 값이 3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노란색 부분에서 제일 큰 값은 여기죠? 여기가 3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에서 제일 큰 거는 여기죠? 얘가 3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노란색 부분에서 제일 큰 게 3이죠? 여기가 3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럼 A의 범위가 이런 범위를 갖고 있죠? 1보다는 큰 친구가 되겠고 A라는 친구는 0과 1 사이가 되겠고 A라는 친구는 0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이걸 첫 번째 케이스라고 잡을게요. 이 상황일 때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고 등원 좀 이따 붙일게.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A라는 친구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치고 세 번째는 A라는 친구가 0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등호는 여기다가 하는 게 룰이긴 한데 뭐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파트 쪽에 쓰는 게 룰입니다. 근데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붙여도 됩니다. 다 붙여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서술형에서 까일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의 생각이니까.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요.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뭐 구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얘부터 볼게요. 얘는 B가 3이라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무슨 값? 최소값인데 이미 B는 3이라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맞죠? 근데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라는 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A 값이 제일 작을 때는 A가 0일 때가 되는 거니까 너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값이 3이 나와요. 근데 이건 여기 범위에서만이 최소값이 되는 건데 보기를 봤더니 3이 없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작은 값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볼게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바라봤을 때 A가 음수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여기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만 해요. 근데도 할게요. 저것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너무 위험한 풀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A가 1 이상이라는 저 범위 안에서의 A 플러스 B를 구할 건데 관계식 하나가 나와요. 여기다 1 대입한 친구가 3이잖아요. 이 이차함수에다가 1 대입한 게 3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식이 나와요. 그러면 3이라는 저 친구는 빼기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자리 바꿀게요.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B는 뭐가 나오냐면 B는 1로 넘기면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B의 무슨 값? 최소값인데 B라는 저 친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걸로 바꿔주시면 얘는 A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너라는 범위에서. 됐죠? 그러면 올라갈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 이 친구의 무슨 값? 최소값. 어떤 범위에서? A가 1 이상의 범위에서. 근데 얘 대칭축 살짝 구해보면 2분의 1이에요. 대칭축 2분의 1이야.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이 범위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1일 때 최소값이 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다 1 대입할게요. 그럼 4가 되겠네요. 보기에 역시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요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볼게요. 이제 이 친구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는 네, 역시나 이것도 0,3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하고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얘가 3이다. 그래서 B는 A제곱 플러스 3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 B 자리에다 이거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겠고 범위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 대화합니다. 그러면 얘 아래로 볼로 그려지겠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네, 0보다 작은 친구니까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떼초속합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얘는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1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분의 11이에요. 다항식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gx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다항식 fx 더하기 gx야.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그거래요. 이거의 나머지 이거를 쓸까요? x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qx라 쓸까요? 근데 나머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3분의 5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3분의 5 fx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차로 나눴다는 소리예요. 1차로 나눴으면 이 나머지는 숫자여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런 덩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fx는 여기 없어져야 돼. fx로 인해서. 그래서 3분의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일단은 마이너스 x제곱 얘랑 얘랑 곱하셔서 이게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x가 있으니까 3분의 5에다가 2를 곱하면 3분의 10이지? 그래서 얘는 2x 이렇게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팅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f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다항식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gx라고 했는데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고요.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써볼게요. fx는 뭐라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되고 gx는 뭐라고요? 그냥 x의 제곱 뒤에는 뭔지 몰라요. 이 정도로 세팅을 할게요. 조건 나가볼게요.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인데요. 역시나 학생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맞죠? 그 친구 너무 무서워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왜냐면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뭐 제곱하라고 해 실제로? 이걸 제곱하라고? 이걸 제곱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시고요. 가볼게요 그러면. 2, 11, 24, 13이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하더라고. 그래서 2,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나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0. 맞지? 11. 마이너스 11, 13, 마이너스 13, 0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마이너스 1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13, 마이너스 13,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요. 두 번 됐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요거 그대로 쓸게요.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는 치울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어떤 친구? 이 친구가 힌트예요. 2차를 제곱했고 2차를 제곱했어요. 그래서 더했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소리는 여기에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각각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이게 묶여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fx 안에는 뭐라고? 반드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이 친구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제곱돼서 저게 묶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친구는 합이 2니까 두근의 합이 2가 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네, 얘는 x 빼기 3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뭐 k를 구해야 되나요? 3인가요? 좋아요. 3을 구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이 친구가 x 플러스 1의 제곱? 당연히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얘도 이거 제곱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얘는 역시나 또 x 플러스 1의 제곱 x 뭐 이거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인정하죠? 그러면 이걸 둘이 더한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니까 이거 그냥 마음속으로 약분하시면 이 친구 제곱한 거 더하기 이 친구 제곱한 게 이거일 겁니다.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요. 여기다가 뭘 더해서 얘가 될까라고 잠깐 고민해 보시면 어렵지 않죠? 2x 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도 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x에다가 뭐 더한 게 이거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플러스 4x가 되겠고 당연히 이거겠지 뭐. 플러스 9에다가 뭐 더한 게 이거일까라고 하면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맞죠? 아,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fx랑 gx 완성됐습니다. g3 구하고 f5 구하셔서 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5번 보시면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볼게. 1 플러스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n제곱을 뭘로 나눴냐면 1 플러스 x 더하기 x 제곱으로 나눴대. 일단 몫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x일 거란 말이야. 근데 n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게 나머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얘도 이렇게 x끼리 다 곱해진 상황이고 이것도 계속 x로 곱해진 상황이니까 저 개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1 플러스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이라고 해볼게.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 만약에 n이 5였다고 쳐볼게요. n이 5였다고 쳐본다면 이걸로 나누면 이 부분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맞죠? 근데 이 친구도 x의 세제곱을 묶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 돼서 여기에도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위에 있는 저 지수가 연속적인 3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x에 6제곱까지 하나 있다고 쳐볼게. 이번에 n이 6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이렇게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x의 7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묶으면 나머지 0, 이렇게 묶으면 나머지 0이어서 이번에는 나머지가 1 플러스 x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x 8제곱이라고 한다면요. 얘가 지금 9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0이고요. 이렇게 묶으면 나머지가 0이고 이렇게 묶으면 나머지가 0이니까 역시나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x가 될 수 있는 친구는 rx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나머지가 0이 되거나 나머지가 1이 되거나 1만 남거나 나머지가 1 플러스 x가 되거나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되니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저는 미리 풀었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먼저 하셔서 답 내시면은 실제로 답이 5번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5번보다 최대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은 이거 299를 4번이나 3번 쪽에 넣고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때려 맞힐 수도 있어요.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일단 이게 정답이라는 건 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케이스는 좀 나중에 할 거고 저는 이거랑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2번 케이스부터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무슨 소리야?
Rx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Rx가 1이면 R1도 1입니다. 그 소리는 뭐야? Q1이 99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Q1 더하기 R1은 100이라고 했으니까요. 괜찮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리는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로 묶어본다라는 마인드죠.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묶을게요.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여기 묶습니다. 자, 이 친구 fx라고 하자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면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요거 남겨놓고 이 부분을 묶는다는 소리는 x로 묶었잖아요. x로 묶고요. 그 다음에 x의 4제곱, 5제곱, 6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x의 세제곱으로 묶을 거고요. 4제곱이잖아. 4제곱 묶어야지. x의 4승이 되겠고요. x의 7제곱이 되겠고 x의 10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저렇게 묶여질 거야. 그럼 여기 지수를 보시면요. 1, 4, 7, 10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는 소리가 돼요. 1인가요?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3k-2라고 할게요. 아, 어렵죠? 이런 친구.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때 Q1이 9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게 QX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한 친구가 99개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99개 있으려면 이 K가 99가 돼야 되겠죠. 왜? 1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3K-2가 되는 건데 얘는 3 곱하기 1 빼기 2예요. 4는 3 곱하기 2 빼기 2니까 얘는 K가 1일 때, 얘는 2일 때, 얘는 3일 때, 얘는 4일 때니 99가 되면 99가 돼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99 곱하기 3 하시면은 297이고 그럼 이 친구는 295인데 그때 n이 295냐? 그게 아니죠. 얘랑 곱한 거. 요 295 가볼게요. 이 친구가 295잖아요. x에 295인데 그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게 맨 마지막 친구니까 그때 n 값은 297입니다. 이때는 297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많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 3번. 이번에는 이 나머지가 1 플러스 x야. 그럼 이때 R1은 2야. 그러면은 Q1은 98이야. R1이랑 Q1이랑 더하면 100이라고 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가볼게요. fx를 1 플러스 x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나머지가 1 플러스 x이길 바라니까 여기서도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x 제곱부터 묶여야 되겠죠. 그 다음 3차에 놔야 돼요. x의 5제곱이 돼야 되겠죠. x의 8제곱이 돼야 되겠고요. 이 친구가 몫이 되겠습니다. 맞죠? 몫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x의 몇 제곱? 3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3 곱하기 1 빼기 1이고요. 얘는 3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요. 근데 얘가 98개가 돼요. 나머지가 1 플러스 x일 때. 여기 또 나머지가 1일 때. 이게 98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2, 5, 8 이렇게 되려면 이 친구가 98이니까 얘가 98이야. 그럼 3 곱하기 98 빼기 1이니까 얘랑 곱하시면요. 294인가요? 294 빼기 1이니까 293. 요건 293.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곱하면 293. x의 294제곱, x의 295제곱이니까 이때 n값은 295야. 얘가 얘보다 더 큰 거 맞죠? 이제 정답으로 가볼게요. 1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fx를 1 플러스 x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곱해서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6제곱, x의 9제곱이니 두 번째 항이 x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x에 3k-3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2 대입한 친구가 3이 되고 3 대입한 친구가 6이 되려면 조금 어렵네요. 이것도 이래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rx가 0이니까 1 대입해도 0이고 q1이 100이란 소리예요. r1과 q1을 더하면 100이니까요. 그럼 얘가 100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100개 있으려면 이 친구가 100이어야 되죠. k가 100이어야 되는 거니까 300 빼기 3이니까 얘는 297인데 그때 n값이라고 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x 297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298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299제곱이니까 그때 n값은 299다 라고 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친구는 299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번 조금 부담스럽네요. 다항식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써볼게요. fx는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a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항상 머릿속에서 대칭축,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다. 너의 대칭축은 2분의 7이다. 일단 그 생각. a값 결정 안 됐고 b가 결정이 안 됐는데 마지막 거라는 거 a, b, a 구하고 b 구해서 둘이 곱해야 됩니다. 근데 fx는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쓸만하지 않아요?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gx는 베타 감마예요. 여기 베타 여기 베타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 인지해야 돼요. 베타 감마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읽은 거죠. 문제를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하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fx 더하기 gx는 요 식을 더하면 너무 어렵고요. 얘를 더해야죠. 그럼 여기는 이 x 빼기 베타가 공통이니까 얘로 묶을게요. 그러면 너랑 너랑 더하면 2x 빼기 알파 더하기 감마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럼 얘를 2로 빼볼게요. 2로 빼보시면 x 빼기 베타 x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가 중근을 가진다는 소리니 요 덩어리가 베타랑 똑같아야 됩니다. 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얘랑 얘랑 베타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중근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 알파랑 감마의 평균이 베타라는 소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감정을 잡는다면 요 정도의 그림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알파고 얘가 감마면 얘랑 얘 정중앙에 뭐가 있다? 베타가 있다 이 소리라고요. 지금 이 소리가. 맞죠?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는 베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하지 이제? 뭐 할까? A랑 B는 두근의 곱이고 B도 두근의 곱이야. A도. 여기 마이너스 있고 얘가 마이너스 7 있어. 그러면 두근의 합이고 얘는 두근의 합이잖아.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근과 계절 관계에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7이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럼 얘랑 얘랑 뭐 한다? 뺀다.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빼볼게. 더하는 것도 의미 있겠구나. 더할까요? 더해볼게. 더해보시면 얘랑 얘랑 더하시면 2베타가 되겠고 얘는 알파 더하기 감마가 되는데 얘가 8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감마를 반으로 나눈 게 베타기 때문에 얘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 얘는 4가 되겠다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가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할까요? 더 해볼게요. 얘랑 얘랑 더하면 알파 더하기 감마, 얘랑 얘랑 더하면 2베타, 얘가 8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타라는 친구는 요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눠주시고 얘를 반으로 나눠주시고 얘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는 요 친구가 베타가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베타 더하기 틀렸구나. 2베타는 4니까 베타는 2 맞나요? 맞죠? 베타는 2야. 그럼 베타가 2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요. 감마는 5네요. 타고 있네요. 괜찮죠? 그러면 알파는 뭐라고? 마이너스 1이고, 아니 마이너스 1이고 뭐라고? 2라고. 얘는 2고 5니까 두근의 곱은 10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0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0이다. 답은 3번. 문제 읽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다항식 fx로 나눴을 때 몫은 x 빼기 1이 되겠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다. 뭔가 문장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실제로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F2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끝나요. 오케이? 2 대입하시면 8 빼기 4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되겠고 2 대입하시면 F2가 되겠고 2 대입하시면 4 더하기 3이 됩니다. 천천히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시면 답이 5가 됩니다. 됐죠? 103을 x라고 세팅하면 좋겠죠? 세팅하시면 분모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6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6 이렇게 쓸게요. 분모는 맞죠? 분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0이니까요. x 빼기 1. 조리제법 하셔도 돼요. 전 바로 할게요. 여기 2창이 없으니까요.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얘랑 얘랑 곱한 게 플러스 6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죠? 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모 여기랑 얘가 아주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가 x 빼기 1이 되겠고 x를 103이라고 세팅했으니까 102가 되겠네요. 19번 보겠습니다. z가 a 빼기 1 더하기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인데 얘는 a 빼기 1 곱하기 a 플러스 a 빼기 3이죠? a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렇게 하자. z의 제곱이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z의 제곱이 양의 실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z는 0이 아닌 실수예요. 뭐 기본 개념이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실수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어야 돼요. 이게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1 아니면 3인데 1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니 당연히 얘는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3이야. 그럼 a는 3이라는 거와 동시에 z는 여기다 3 대입하면 0이고요. z는 2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z는 2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음 줄에다가 넣어볼게요. 1 플러스 루트 3i n제곱 2i의 몇 제곱? n제곱. 괜찮죠? z에다가 2 대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랑 비슷한 친구가 이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친구를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6주기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6번 거듭제곱하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얘를 일단 이렇게 쪼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됐지? 그럼 2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n제곱 i n제곱 이렇게 돼요. 저 식을 저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좌변은 몇 죽이라고요? 6죽이고요. 얘는 4번 곱하면 1이니까 얘는 4죽입니다. 그럼 6주기짜리와 4주기짜리가 똑같아지는 상황은 너랑 너의 최소 공배수일 때 12주기입니다. 12주기. 그래서 12. 그래서 n이 12일 때, 24일 때, 100 이하라고 했나요? 96일 때까지 했죠. 얘는 12 곱하기 1이고요. 얘는 12 곱하기 8이 되면서 답은 8개 있다. 답은 8이다. 됐지? 20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두 이참수 fx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gx는 위로 볼록이고요. a라는 친구와 2a라는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림을 좀 이따 그릴 건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랑 gx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랑 베타가 있어요. 그럼 얘랑 만난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인데 일단 여기도 a,0 지나고 여기도 a,0 지나가는 거니까 무조건 교점하나는 a,0입니다. 근데 얘랑 같다라고 하셨을 때 또 다른 근이 나올 거니까 해볼게요. x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a x 빼기 2a가 돼요. 같다라고 하시면. 그럼 우리는 a,0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x 빼기 a로 약분 가능해? 지울게. 그러면 x 빼기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되겠고 2x 빼기 3a가 0이니까 두 번째 근은 2분의 3a가 됩니다. 그래서 한 근은 a고 한 근은 2분의 3a.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a랑 2분의 3a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하얀색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저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릴게요. 자,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2a가 된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정 가운데가 2분의 3a일 겁니다. 일단 fx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냥 요런 이참수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는 이런 그래프인데 너랑 너의 정중앙이 2분의 3이니까 요 교점이 대칭축이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y는 fx 이게 y는 gx가 되겠고 쭉 읽어보시면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인데 요게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여기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여기가 베타지. hx를 뭐라고 세팅했냐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fx를 선택하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gx를 선택하라고 했으니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요 아래로 볼록인 이 이차함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요 위로 볼록인 요 이차함수를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그 그래프가 hx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이 뭐라고요? hx야. 됐나요? 다음 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릴게요. 뭐를? hx만. 알았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나도 그릴게요. 여기 지금 a라고 잡고 여기 2a라고 잡자고. 빨간색을 그릴 거야. 빨간색만 그리는 거야.
그랬죠? 그럼 일단 여기에 함수값이나 한번 구해볼까? 여기 함수값은 2분의 3을 저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제 방식대로 간다면 여기 길이가 2분의 1 a니까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a 제곱이고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죠. 그래서 4분의 1 a입니다. 여기는 4분의 1 a야. 4분의 1 제곱이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문제를 읽을게요. 어렵습니다. 이거부터 하는 게 좀 어려워. a 빼기 3에서부터 a 플러스 3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냐면 MA라고 하기로 약속했대요. 맞나요? 그러면 A 플러스 3은 확실하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고 A 빼기 3은 확실하게 이거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얘보다 클지 작을지를 몰라요. 만약에 A 플러스 3이 얘보다 작다면 할 수 있어. A 플러스 3이 얘보다 작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테니까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A 플러스 3이 이거보다 더 크다면 여기에 A 플러스 3이 여기 있다면 이런 범위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점이 되므로 얘가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2분의 3a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a 플러스 3이 얘보다 작을 때로 나눌게요. a 플러스 3이 2분의 3a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a 플러스 3이 2분의 3a보다 클 때, 등호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고요. 이 범위라고 한다면 얘보다 더 커진다고 한다면 그때 최대값은 얘기 때문에 그때 MA는 4분의 1 A 제곱이 되겠고, 이해하시겠죠? 이거일 때는 요 지점이 최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3을 대입한 함수값 맞지? 기존에 있던 fx에다가 대입하셔도 괜찮고 뭐 하셔도 되는데 여기다 A 플러스 3 대입한 친구야. 여기다 A 플러스 3 대입하시면 3의 제곱이니까 9입니다. 너의 함수값은 9가 돼요.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9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9로 고정이 돼요. 이때 MA는 9로 고정. 그러면 넘 범위가 어떻게 돼? 1로 넘기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 아니? 2분의 1 A 그럼 3이니까 A는 6보다는 작고요. 얘는 당연히 6보다는 크겠죠. 크고 나갔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보다 작고 나갔구나. 6보다 작고 나갔고 맞지? 6보다 크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MA는 A가 6보다 클 때는 9라는 함수값을 갖고 6보다 작고 나갈 때는 이런 함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MA라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A축이야. 변수가 A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단 0이라고 치고 대충 여기가 6이라고 친다면 여기가 9겠지 뭐. 여기다 6 대입하시면 실제로 9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4분의 1 A 제곱이라는 함수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9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얘가 Y는 이 주황색인가요? Y는 MA라는 함수가 됩니다. 네, A가 0일 때는 0이라고 규정 지은 이유는 네, 요게 0이면 이상해지죠?
요게 0이고 얘가 0이면은 이 친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함수가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뭐가 라고 했냐면 직선 y는 a 플러스 k와 y는 pa. 아 얘가 pa야? 아 얘가 pa네 그러면 좋아요. 이게 pa예요. 아우 이거 문자가 너무 pa고요. 요거랑 뭐랑 y는 a 플러스 k. 자 헷갈리니까 a라는 변수 잡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 뭐 상위권 친구들은 뭐 생각하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친구들은 어려울 거니까 a를 다 x로 바꿀게요. a를 다 x로 바꾸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k니까 저 주황색 그래프랑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2개이길 바래. 그 소리야. 거기서 뭐라고 했죠 지금? 걔랑 만나는 교점의 수가 2개이길 바라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뭐라고?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2개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접할 때가 또 역시나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값과 이 K값을 구하면 끝입니다. 거기 아래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냥 K 2개지 뭐. 이거지 뭐. 그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6,9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6 대입하고 여기다 9 대입하시면 이때 K값은 3입니다. K는 3이 되겠고 이 친구는 얘랑 접할 때니까 얘는 4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 x제곱이랑 얘랑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됐죠? 같다고 놓으시면 얘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x의 제곱 4 곱하시면서 갑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는 0이 돼야 합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4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k는 이때는 마이너스 1. 물론 판별식 하셔도 되는데 얘는 굳이 판별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값 이때는 k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